결절 혈관정이라는 제목으로 인제의대 영상의학과 윤정희 교수님이 주시겠습니다. 윤정희 교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인제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인제대 현대백병원 영상의학과 과장 및 교수로 역임 중이십니다. 교수님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사실 서울에서 오셔야 되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대신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제목은 이제 포칼리버 미전에서 HCC와 메타스타시스 그리고 시르시스와 관련된 리제너레이티브 노드과 디스플라스틱 노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모스트 커먼 비나인 튜머인 헤만쇼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시루시스와 관련된 노들은 이제 우리가 리버시루시스 환자를 보면 이렇게 수많은 그런 로에코이 또는 하이퍼에코이 노들이 있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느 경우가 이제 RN이고 어느 경우가 이제 디스플라스틱 노들인지 사실 감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불가능하고 또 HCC가 작은 그런 스몰 HCC와의 또 감별 또한 사실은 이제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디스플라스틱 노들은 한 50%에서는 네오플라스틱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치기 때문에 이제 중요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 반 정도는 하이퍼에코익하고 한 반 정도는 하이퍼에코익하게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1.6cm 정도의 라이트 롭의 로이 에코익 노들이 있었고 이 당시에는 보면 이네스먼트가 되었다가 그렇게 빠져서 나가는 그런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바이옵시상에서 하이그레이드 DN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6개월 후에 거의 사이즈는 변화가 없는 1.6cm였는데요. 에코도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조영증과 CT를 했을 때 얼리 때 이네스가 되었다가 포탈 및 딜레이드 페이스 때 이렇게 와시아웃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었고 이때는 바이오시상으로서는 HCC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거의 두 개의 초음파 소견은 이제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초음파로 감별이 될까 의문이 생깁니다. 이 환자는 보시면 에코제닉한 노들이었고 2.2cm였고요. 옛날 케이스인데 CT 안지오그래피, 헤파틱 안지오그래피 상에서는 특별히 조형 증강이 되지가 않았고 포토그램에서는 이제 로우 덴시티 그리고 루틴 CT에서도 보시면 그렇게 이네스가 되지는 않고 로우 덴시티로 보이는 것으로서 하이그레이드 DN으로 이제 컨펌이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라스틱 노들은 LC와 함께 HCC가 있는 환자의 한 64.5%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노들이고 특히 헤파비랑 관련이 있는 마크로노듈라 LC 때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1cm 이상의 크기를 가지게 되고요. 캡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NC 레이토가 증가되어 있고 그로스닥에는 옐로우시한데 이는 펫 글로불 때문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HCC와의 그런 차이는 스트로마나 또는 포탈 트랙으로 인베이전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로덴스티의 옐로우시한 노들들이 이제 디스플라스틱 노들이고요. CT에서는 특별히 아트리얼 페이스에서 보이지 않다가 딜레이드 이렇게 로덴스티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플라스틱 노들의 에코는 한 반 정도는 하이퍼 에코익 그리고 한 반 정도는 로우 에코익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이 에코의 차이는 펫 컨텐츠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디스플라지아의 정도와 에코제니시티와의 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마크로노듈라 LC와 마이크로노듈라 LC의 그로스 사진인데요. 우리가 이제 헤파비와 관련된 이 마크로노듈라 LC 같은 경우는 초음파에서도 이렇게 노들들을 비교적 좀 뚜렷하게 볼 수 있지만 다른 알코올이라든지 헤파시와 관련된 마이크로노듈라 LC 같은 경우는 그냥 팬티리버 정도의 그런 에코로 보이고 조그만 노들은 사실 초음파상에서는 크게 감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플라스틱 노들과 HCC는 그러면 초음파랑 CT에서 얼마나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까를 이제 비교한 논문인데요. LT를 한 환자에서 보시면은 1cm 평균 1cm 크기의 디스플라스틱 노드 20개 중에서 하나도 초음파는 디텍션을 못했고
그 평균 한 2.1cm의 그 HCC 중에서 33.3% 정도만 초음파로 디텍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사실 이런 DN이라든지 스몰 HCC를 보는 인센시티브하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반면 CT는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LT를 위해서 이제 익스트랙트한 리버에서 한 39%의 디텍션 레이트를 보였고, HCC 같은 경우는 앞과 거의 비슷한 그런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한 71%의 디텍션 레이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CT 또한 그런 DN이나 HCC에는 비교적 이제 인센시티브하다 이렇게 논문을 이제 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헤파토카시노제네시스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이런 RNDN 그리고 이제 Early HCC에서 Advanced HCC가 되는데 이런 혈관에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상적인 포탈베인과 정상적인 헤파티가트리는 줄어들고 어브노멀 헤파티가트리는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포탈베인은 우리가 리버의 백그라운드를 차지하게 되고요. 헤파티가트리 정상 헤파티가트리는 아드레 페이스 때 조용 증강이 되다가 베이너스 페이스 때는 약간 페이드되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요. 어브노멀 그 헤파티가트리는 주로 아드레 페이스 때 조용 증강이 되고 베이너스 때는 와시아웃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HCC의 그런 CT나 MR에서의 그런 소견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HCC의 사이즈별로 얼마나 초음파에서 디텍션 되는가를 보시면 1에서 2cm의 HCC는 한 44%밖에 그 초음파에서 디텍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cm 이하에서는 한 63%, 5cm 이하에서는 한 84%, 5cm 이상은 한 100%의 이렇게 사이즈별로 초음파에서 디텍션 레이트가 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cm 이하의 그런 스몰 HCC만을 저희들이 모았을 때 DN하고의 차별이 조금 될 수가 있는 게 대부분 이게 하이포 에코익이 이제 굉장히 월등했고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는 것은 한 17% 정도였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몰 HCC를 찾으려고 할 때는 이런 하이퍼 에코익 노들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로닉 리버 디지즈가 있었던 환자에서 이렇게 하이퍼 에코익 노들이 보이고 있고 칼라 도플러에서는 특별하게 칼라 바스큘라리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알파 피톤은 정상이었었고요. CT를 찍으니까 싹트라기 NS가 되고 빠져나가는 것으로서 HCC가 의심이 됩니다. 이 환자는 이제 바이오시상에서 HCC가 나왔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퍼 에코익 노들이 크로닉 리버 디지즈에서 보이게 됐는데 싹트라기 에코제닉한 포사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CT를 하게 되면 아드레 페이스 때 확연하게 이네스가 되고 딜레이 때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HCC로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리버 매스를 볼 때 초음파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위치, 사이즈와 쉐입, 그리고 숫자, 그리고 인터널 에코의 정도, 그리고 이제 포스트 에코 제니시티, 그리고 동반된 여러 가지 피처들을 쭉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각각 다 설명을 드리면 일단 HCC를 우리가 모폴로지컬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은 크게 노듈라 타입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매시브 타입, 디퓨즈 타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듈라 타입은 우리가 캡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듈라 형태로 오기 때문에 마진이 아주 좋고요. 이것도 타입은 싱글 노듈라 타입 또는 싱글 노듈라 위드 페리노듈라 익스텐션 타입, 멀티 노듈라 컴플런트 타입, 멀티플 노듈라 타입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시브 타입은 이렇게 노듈라 타입을 밖으로 캡슐을 다 먹고 나가서 형태를 이제 튜머가 익스텐션 되기 때문에 캡슐이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진이 조금 불분명하게 되겠습니다. 때로는 세그먼트 전체나 로브 전체를 리플레이스하는 그런 휴지한 메스로 형태로 나타나겠습니다. 디퓨즈는 이제 뚜렷하게 메스가 없고 마치 그냥 리버시로시스처럼 보이는 인호모지니어스 디스오르가나이즈드 리버를 보일 수가 있고 이때는 이제 베너스 스롬보시스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싱글 노듈라 HCC의 케이스고요. 비교적 사이즈가 작으면서 마진이 아주 좋은 그런 노듈들을 볼 수가 있고 그로스는 이제 노듈라 위드 페리노듈라 익스텐션의 타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노듈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컴플란트 타입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이게
메인이 있고 세터라이트 도어 노드를 보이거나 이래서 여러 개의 노드로 세퍼레이션 되어 있는 멀티플 노드 이렇게 다양한 타입으로 노들라도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시브 HCC는 사실 FOB를 작게 이렇게 초음파를 하게 되면 매스를 못 찾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좀 FOB를 크게 해서 보면은 약간 마진을 우리가 이제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마케이션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조심해서 이제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IUQ 페인으로 왔던 32세 여자의 알파베토가 굉장히 증가되어 있었고요. 이 지금 초음파에서 보이는 부위가 거의 다 이제 HCC가 되겠습니다. 서툴하게 이렇게 마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CT에서는 한눈에 이렇게 라이트 로브를 거의 다 차지하고 휴지 HCC를 볼 수가 있고 패솔로지로 HCC로 컨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크로닉 리버 디지즈 환자가 또 이제 패티 리버가 굉장히 중착이 많이 되면 디텍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환자는 140kg의 거구였고요. 알파피토가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데 한눈에 사실 패티 인피트레이션이 전 리버에 있어서 디텍션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가 약간 서툴하게 에코제닉해서 이제 의심이 되었고요. CT에서는 좀 증강이 되는 HCC로 생각했고 바이옵시상에서 HCC로 컨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리버 시로시스가 있으면서 멀티포컬하게 로덴시티 포션이 스캐터드 되어 있으면 이게 메스인지 아니면 펫 인피트레이션인지 사실 감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환자는 알파피토는 정상이었고요. 초음파와 매치를 해봐도 이런 로우 덴시티 포션이 서툴하게 more 에코제닉하게는 보이지만 워낙 패티 리버가 심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는 어려웠고 MR에서도 이런 것들은 특별히 T2에서 하이스트나 인텐시티를 보이지 않아서 다들 이 부위가 다 펫 인피트레이션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FOB를 좀 작게 하면은 우리가 매스를 좀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몰 HCC를 찾기 위해서 이제 FOB를 좀 이제 작게 확대해서 보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이 다이프램을 좀 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그 뎁스를 증가시키면은 좀 더 한눈에 매시브 HCC를 좀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매스가 다 HCC입니다. CT에서는 쉽게 한쪽 롭을 거의 리플레이스하고 있는 HCC를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환자 사실 10개월 전에는 한 2cm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요. 10개월 이후에 이렇게 그 매시브하게 프로그레션 되고 있어서 사실 더블링 타임이란 게 저희들이 뭐 평균 한 5.7개월로 알려져 있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뭐 30일에서부터 600일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환자도 또 의사들도 당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디퓨전 인피트레이티브 HCC 타입은 리버시로시스와 거의 감별이 되지 않는 멀티플 스캐터드 노들로 이렇게 리버가 뒤덮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몰 HCC는 인터널 에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몰 HCC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은 하이퍼 에코인 노들로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코제닉한 것보다는 하이퍼 에코인 노들에 좀 더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이퍼 에코인 노들로 보이는 건 한 2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퍼 에코인 노들로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에코제니스티가 증가되는 이유는 이제 패티 메타몰포시스나 아니면 내부의 사이누소이드 딜라테이션 아니면 슈더 글랜드 형태를 형성을 하면서 이렇게 그 HCC의 에코가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어드밴스드 HCC가 되면 내부에 이렇게 헤테로지니어스하게 하이퍼 에코 또는 미스트 에코의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이 환자는 같은 환자에서 에코가 작은 노들에서부터 약간 에코제닉한 노들, 이렇게 약간 타겟처럼 보이는 에코제닉한 노들 여러 개의 형태가 보였는데요. 다 이제 MR에서는 HCC로 이제 진단이 되었고 사이즈가 작을수록 좀 더 에코가 낮고 사이즈가 클수록 좀 더 에코제닉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HCC였고요. 그리고 이제 모자이시즘 노들인 노들은 이제 HCC의 비교적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이제 이렇게 세타가 나누어지고 내부에 서로 좀 다른 형태의 그런 에코를 가진 그런 튜머로 인피테이션 되면서 마치 모자이크처럼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메타스타시스보다는 HCC에서만 좀 더 흔하게 보이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페리페랄 에코 할로입니다. 페리페랄 할로는 HCC에만 보이는 건 아니고 메타스타시스에서도 훨씬 더 이제 흔하게 보이는데요. HCC에서는 한 50에서 70%, 메타스타시스는 70% 정도로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주로 이제 그 파이브러스 캡슐 또는 이제 바깥쪽에 컴프레션 되어 있는 노멀 파렌카임이 형성이 되어서 보여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HCC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메타스타시스는 보통 캡슐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 눌러져 있는 파렌카임 때문에 저렇게 할로가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HCC가 형태가 점점 커지면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초음파 소견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사이즈가 작을 때는 에코가 낮다가 좀 이런 그 2cm 이상으로 캡슐을 보통 많이 형성하는 경우는 이 페리토모럴 할로가 보이게 되고요. 이제 3cm까지 이제 좀 커지게 되면은 내부에 모자이크 시즐 이 형태를 많이 띠게 되고, 좀 더 크게 커지면 굉장히 일디파인드하면서 아몰포스한 그런 괴상형 형태를 띠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오프스트 이낸스먼트입니다. 포스트 오프스트 이낸스먼트는 여러분들 다 초음파에서 경험한 그런 시스트나 앱세스 같이 그런 라지 에코의 스트럭처 뒤쪽으로 이렇게 에코제닉하게 보일 때 어쿠스틱 이낸스먼트라고 하는데요. HCC에서도 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브레스트이고요. 뒤쪽으로 이낸스먼트가 보이는데, 이는 리버 시로시스 때문에 이런 정상적인 리버는 굉장히 딱딱하고, 그에 비해서 이제 HCC는 좀 부드러워서 여기에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이낸스먼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시스트가 보이는 경우에 이제 간과하기 쉬운데요. 이 환자는 이제 헤파 C였고요. 알파피토는 정상이었는데 크로닉 리버 디지즈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트만 보다 보면 사실 이런 로우 에코의 포션이 있을 때 이걸 HCC라고 쉽게 진단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경우 좀 주의를 해야지 될 것 같고, 이럴 때 이제 시스트는 확실히 이쪽으로 보시면 포스트 오프스틱 이낸스먼트가 좀 더 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HCC였고 이쪽은 시스트였는데요. 이제 MR에서는 이낸스먼트가 보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테랄 섀도잉은 이제 주로 시스트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HCC도 캡슐을 가지고 있는 적당한 사이즈의 이런 튜머인 경우는 페리투모럴 할로뿐만 아니라 이런 그 초음파 빔의 리플렉션과 그 반사에 의해서 이렇게 라테랄 섀도우가 보이게 됩니다. 페리페랄 할로 그리고 라테랄 섀도우가 동시에 보이는 것을 링핑거 사인이라고 해서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는 그런 사인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백그라운드를 보는 겁니다. 크로닉 리버 디지즈나 LC가 있을 때는 일단 조그마한 노들이라도 HCC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베너스 스롬보시스가 있을 때는 이제 HCC의 가능성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찾아야 되겠습니다. 포탈 베인이 한 60%, 그리고 이제 RBC나 헤파틱 베인 한 15%까지 스롬보시스가 생길 수가 있는데, 튜머 스롬보스와 블렌드 스롬보스의 차이는 다 아시겠지만 매스와의 컨티뉴이티, 그리고 이렇게 볼륨이 커져 있는 이스판적인 네이처, 그리고 칼라도 프로레스의 내부에 플로 시그널이 들어가는지를 보면 좀 감별을 할 수가 있다 하고요. 이제 다이미터로만 따지면 23mm 이상이면 좀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증가한다, 이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로닉 리버 디지즈에서 사실 인피니티브 HCC를 찾기는 굉장히 힘든데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포탈 베인을 유심히 살펴보고 포탈 베인에 스롬보스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쪽도 이제 포탈 베인 스롬보시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피니티브 HCC의 가능성을 반드시 시사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여기서 CT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인피니티브 HCC가 보이는데요. 같은 그 초음파에서 비교를 해봐도 사실 정상적인 파렌카임인지 아니면 메스인지 감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전체가 HCC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험 사인인데요. 우리가 이제 시로시스 때문에 리버가 슈링키스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HCC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노출하는 그런 사인을 많이 보이게 되고 이게 험 사인이 됩니다. 그리고 HCC는 그 메인 튜머가 있고 이렇게 약간 세트라이즈 도터 시스트가 도터 노드
이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리안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에서 보시면 1cm 이상의 노즐에서 이제 CT, MR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이제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면 바이옵시 없이 HCC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1cm 이하에서는 이제 알파 피토가 증가되어 있어야 되고 두 가지 스타디 모드에서 합당한 소견이 보여야지 HCC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CUS는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하이포바스큘라 HCC도 아직까지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메타스타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메타스타시스는 멀티플 베리어블 사이즈를 보이게 되고 타겟 사인이나 불스아이 사인과 같은 페리페럴 할로를 보이게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개가 모여있는 크러스트 사인, 그리고 이제 인터널 에코는 베리어블 하고요. 프라이머리 말리그넌시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메타스타시스의 초음파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이제 티피컬하고요. 싱글로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페리페럴 할로는 HCC에서도 보일 수 있고 메타스타시스에서도 보일 수가 있는데 메타스타시스에서 훨씬 더 좀 자주 보이게 되고 좀 두께도 많이 두꺼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매스가 있는데 다 하나같이 페리페럴 할로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말리그넌트 특히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메타스타시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볼 사인, 어찌 보면 타겟 사인으로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에코는 사실 프라이머리 사이트가 저희들이 보통 소화기 캔서가 많은데요. 소화기 캔서는 이렇게 하이퍼 에코익한 경우가 도미넌트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마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하이퍼 에코익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바스큘라한 튜머는 이제 이렇게 시스틱 네크로시스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HCC는 이렇게 시스틱 네크로시스가 오는 경우가 아주 드물기 때문에 시스틱 네크로시스가 온 튜머를 볼 때는 일단 메타스타시스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뮤신 프로듀싱 스토막 캔서라든지 아니면 오바리안 캔서는 이제 가시피케이션을 많이 동반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에코를 보고 프라이머리 사이트가 어디다 이렇게 유추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코제닉하고 뒤쪽으로 쉐도잉이 보이고 있어서 가시피케이션을 동반한 튜머였는데요. 얘는 이제 스토마기 캔서였고 CT에서도 이제 가시피케이션을 동반한 튜머임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뮤시너스 캔서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시피케이션을 동반할 수 있는 다른 인플라마토리 그라듈로마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메타는 이제 3cm 이하에서는 라운드 또는 오보이드한 형태가 많고 사이즈가 커지면 약간 이제 로블레이트한 그런 마진으로 조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들이 여러 개가 뭉쳐지면서 이렇게 클러스터 사인을 이제 보일 수가 있는 특징이 있고요. 즉 사이즈가 작을 때는 하이퍼 에코이각이 보이다가 이렇게 조금 커지면서 V자의 사인이나 페리페럴 할로 등이 보일 수 있고 내부의 시스틱 네크로시스도 보일 수 있고요. 사이즈가 좀 더 커지면 이게 그 바깥쪽에 로블레이팅 컨투를 보이거나 아모포스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타미에스 롬보시스는 HCC하고 달리 잘 없고요. 그리고 옴플리케이션이 조금 특징인데요. 초음파에서도 보이고 CT에서도 이렇게 서비스 리트레이션이 보이게 됩니다. 얘는 이제 주로 GI 트랙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그 HCC라든지 아니면 이런 GI 트랙에서 오는 메타스타시스는 서비스 리트레이션이 있는 것이 조금 특징이고 얘는 HCC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가 아주 비슷한 사이즈가 쭉 스캐터드 될 수 있고 메인이 없을 때는 아마도 이제 메타스타시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HCC는 확실히 좀 메인이 있고 작은 그런 도트 노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헤만지오마인데요. 헤만지오마는 이제 하이퍼에코익하고 호모지니우스하지만 팬티리버에서는 그 에코가 좀 낮아질 수가 있고 좀 더 다양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위치는 서브캡슐라 로케이션이 주로 많고요. 그리고 에코제닉 림이 오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팬티리버가 있었고 이렇게 로우 에코인 매스가 보였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HCC와의 감별을 필요로 해서 결국 CT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에코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이 헤만지오마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페리페랄 에코제닉 림이 있는 것이 이제 다른
말리건지 튜머에 감별이 됩니다. 이는 24개 중에서 23개의 헤만지오마에서 다 모였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페리페랄 할로, 즉 말리건트처럼 페리페랄 할로로 보인 경우는 거의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코제닉 마진이 보이는 튜머는 안에가 좀 다양한 그런 에코로 보이더라 하더라도 헤만지오마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휴지 헤만지오마가 있을 때 이렇게 좀 비장하게 보일 수 있고, 헤만지오마도 내부에 이제 혈액이 모여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이네스먼트가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헤만지오마로 나왔던 케이스고요. 그리고 헤만지오마는 이렇게 같은 환자에서도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에코제닉하게도 보였다가 에코가 떨어지게도 보이고요. 같은 시기에서도 이제 컴프레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르게 에코가 보이는 그런 카멜레온 사인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리보시리오시스 환자에서도 헤만지오마가 올 수 있는데 좀 에티피컬하게 보이는 경우는 HCC와의 감별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런 경우는 이제 퍼더 스터디가 필요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영증강 초음파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세대, 2세대, 4세대까지 해서 지금 현재는 소나조이드와 소노뷰를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데, 사실 초음파에서 디텍션 되는 노들은 CT, MR을 결국 하게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초음파 조영제를 쓰게 되면은 그런 개원내과 쪽에서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제가 쓰고 있는 소노뷰는 이렇게 바틀에 이렇게 담아 있고요. 약을 이제 플루이드를 넣어서 이제 흔들어서 녹여서 이제 반반 정도에서 2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조영 증강되는 HC 옆에 또 조그만 노들이 있었는데, CT를 다시 보시면 이쪽에 그 큰 노들은 확실히 여기 보였지만, 이 조그만한 노들은 다시 CT를 봤을 때 서툴하게 조영 증강이 되는 그런 메스였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조영제를 이용한 초음파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실 그레이스케일에서 서툴하죠. 로에콕인데 이렇게 초음파 조영제를 쓰면은 스몰 노드를 열심히 이제 타겟해서 보면 이 노들이 자세히 잘 이네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초음파를 또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초음파에서 이 노들이 과연 CT에서 조영 증강되는 이 노들과 매치가 되는지를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개의 노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럴 때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은 이 이네스 되는 노들이 초음파에서 이 노들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크기를 재고, 또 같은 자리에서 바로 초음파 조영제를 써서 이 노들이 이네스 되는 것을 확인하면, 그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잘 안 보였지만, 이렇게 에코가 낮았지만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HCC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HCC를 진단하려고 할 때 초음파 조영제는 이렇게 얼리 페이스에서부터, 그다음에 포탈 베너스 페이스, 그리고 딜레이드 페이스, 3페이스를 이제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얼리, 그리고 포탈, 딜레이 이렇게 해서 조영 증강이 되었다가 빠져나가는 것을 이제 보시면은 티피컬한 HCC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라스가 MR에 그런 베이스를 둔 HCC를 진단하는 그런 크리테리아인데요. 최근에는 초음파 조영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라이라스 5의 전형적인 소견을 2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네스가 되고 빠져나가고, 이네스가 되고 빠져나가고, 이 정도면 라이라스 5를 줄 수가 있고, 라이라스 4는 이제 probably HCC인데요. 2cm 이상인데 아드레날 페이스 때 이네스가 안 되고 딜레이 때만 이렇게 와시아웃이 되는 이런 경우, 아니면 1cm 이상인데 아드레날 하이퍼 이네스먼트가 되지만 와시아웃이 되지 않을 때, 이런 모든 크리테리아가 라이라스 4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라스 5는 1cm 이상이면서 아드레날 이네스가 되고 와시아웃이 될 때 라이라스 5로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CUSA 티피컬한 이네스먼트 패턴이 아드레날 페이스 이네스가 되고 딜레이 와시아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와시아웃이 한 30%는 잘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제 Well Differentiated HCC나 아니면 이제 리버시로시스가 아주 심한 경우에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주로 이제 RFA를 주로 하게 되는데 RFA를 하고 나서 컨트라스트를 하게 되어서 벡트로 보이게 되면 이제 튜머가 잘 어블레이션 됐는지를 이제 CT하고 잘 코릴레이션 하면서 알 수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RFA를 하고 나서 환자를 쭉 팔로우를 하면 초음파에서 사실 이게 링커드 튜머인지 사실 어렵습니다. 이 바이어빌리티를 이발레이션 할 때. 이때는 이제 그냥 그레이스 초음파로는 할 수가 없고 컨트라스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디펙트가 확연하게 보이고 인해스 되는 부위가 없을 때는 스테이블하고 여전히 치료가 잘 된 상태의 임을 이발레이션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스타시스는 이렇게 페리페럴 림라인 피네스먼트를 보이다가 와시아웃 되거나 아니면 하이퍼바스큘 메타스타시스를 보이다가 와시아웃 되는 이런 소견을 주로 이제 보이게 되겠습니다. 뉴렌도크라인 튜머의 그런 메타스타시스 케이스인데 이렇게 페리페럴 림라인 피네스먼트를 보이거나 아니면 이게 아테리얼 페이시드 토탈 이네스먼트 되었다가 딜레이 때 와시아웃 되는 이런 소견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사실 HCC에 가면 조금 어렵겠지요. 보통 우리가 이제 LRM이라고 하죠. 메타스타시스 IHCCC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렇게 페리페럴 림라인 피네스먼트를 보일 때는 LRM으로 우리가 라이라스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CT나 MR에 비해서는 그렇게 뷰가 와이드하지 못하다는 점.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목적을 분명하게 됩니다. 스롬보시스를 볼지, 노드를 볼지, 아니면 트리트먼트, 어세스먼트를 할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노드를 볼 때는 그 여러 개 중에서 내가 과연 어떤 노드를 볼 것인지. 왜냐하면 동시에 여러 개의 노드를 이발레이션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고 한 번에 그 약제로 2번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3페이지를 다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레이트 페이지까지 꼭 이제 열심히 봐야지 되고요. 말리건 디비전은 대부분 이제 하이퍼니스먼트 되었다가 딜레이 때 와시아웃 되는 소견을 보이는데 이런 소견이 안 보일 때는 다른 다이그노스 툴을 이용하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초음파는 사실 우리가 이제 서베일런스나 이제 스크리닝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툴로 알려져 있지만 파이널 또는 컨펌이 되는 다이그노스 툴은 아직까지는 좀 의문점이 좀 많이 있고요. 너무 이제 확신을 가지지도 말아야겠지만 또 이런 초음파에 아주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추가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환자에서 리버 튜머는 사실 굉장히 드물고요. HCC는 여러분들이 크로닉 리버 디지즈 환자에서 가장 모스트 커먼한 말리건트 튜머이기 때문에 HCC의 가능성이 사실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내과생님들은 이런 거를 저희들보다 훨씬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티피칼 할 때는 티피칼 하지 않을 때는 메타스타시스의 가능성을 반드시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바이옵시아 같은 그런 스타디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플로에서 오르는 질문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실제 임상에서 보시는 환자분 중에서 알파 페토 프로틴이 정상인 HCC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질문하고요. 초음파에서 리제너레이티브 노들과 디스플라시드 노들이 구별이 가능한지 이 2가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예, 둘 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스몰 HCC를 저희는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스크리닝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스몰 HCC는 그렇게 알파피토 프로테인이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아닌 경우, 즉 정상 범위에 있는 경우도 흔하게 저희들이 사실 봅니다. 그래서 알파피토 프로테인이 이제 중요하긴 하고, 코리안 가이드라인에도 1cm 이하의 HCC 우리가 진단하면 알파피토가 계속해서 올라가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1 내지 2cm 노드 HCC 이발루에이션 할 때 알파피토가 안 올라가 있는 경우를 사실 좀 흔하게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냥 툴로서만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RNA하고 DNA 간별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간별은 사이즈는 어렵고요. 그냥 사이즈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 RN은
1cm 이하, 그다음에 디스플라스 노듈은 1cm 이상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는 솔로지로도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디스플라스 노듈의 특징은 펫 노듈이기 때문에 에코제닉한 그런 경우가 많고 리제너레이티브 노듈은 에코가 낮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점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해주시는 자, 1부 40분 지금 마치고요. 10분간 하겠습니다. 50분부터 2부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